아침 7시,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아침 7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몸을 일으켜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넥타이를 조이며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어디서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회의 일정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광고 메시지뿐. 급하게 연락해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바쁜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제 의견을 물었고, 저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결정을 기다렸고, 저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후배들은 저 없이도 업무를 처리합니다. 집에서도 이제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없이도 모두가 잘 살아갑니다. 그 사실이 마음 깊숙이 묘한 공허함을 남깁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쉬라니요. 이게 쉬는 걸까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퇴 후 찾아오는 은퇴 우울증. 이런 기분 저만 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저하, 무기력, 외로움. 한때 모든 것을 책임졌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님이었고, 가족에게는 아빠였고,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이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나는 이제 누구일까요? 이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먼저 과거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였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음악을 좋아하셨나요? 한때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포기하진 않았나요? 이제는 그 꿈을 다시 꿀 시간입니다.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나요? 일기든 여행 기록이든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손재주가 있으셨나요? 목공예, 도자기, 그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보세요. 두 번째, 은퇴 후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할이 변한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멘토링을 하거나 교육 봉사를 하며 학생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멀어진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세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마을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만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 번째,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씩만 변화해도 1년 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1. 매일 일정표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일과 가고 싶은 곳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는 집 주변을 산책하기, 점심에는 새로운 카페 가보기, 오후에는 책 한 권 읽기, 저녁에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활력을 찾게 됩니다. 2.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세요. 책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 가보세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세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3. 운동을 시작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기만 해도 기분이 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그로 인해 무기력감이 더 심해집니다. 운동은 그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도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많아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3. 악기를 배워보세요.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음악을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즐거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넓히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여행 동호회. 관심 있는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의외로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은 생각보다 길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다시 흥미로워집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나를 찾아보세요. 저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역할을 찾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